자, 행정입법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지난번에 뭐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부작위, 추상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이런 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에서 가장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 부분이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뭐 이해는 하겠는데 각종 판례가 많아요.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판례가 많으니까 이걸 암기해야 되고 머릿속에 남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요. 자,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밖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건 형식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는 게 훈령. 행정규칙의 형식이 뭐예요? 훈령. 그 다음에 예규. 그 다음에 지시. 일일명령. 명령. 그 다음에 고시잖아요. 행정규칙이.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원칙적으로 규범이에요. 그런데 요 행정규칙 형식, 요 형식을 띄었는데 법규성을 갖는다.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는다. 그래서 가장 이런 것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고시가 가장 많다 그러지. 고시가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법령 보충적 고시 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 법령이라는 건 뭐예요? 법령이라는 건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시행령 안에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할 경우 이게 법령 보충적 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식은 실제적으로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고시 형식 또는 예규 형식, 훈련 형식으로 제정이 되었지만은 이 법규명령, 이게 법규명령 아니에요? 법규명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규명령을 보충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고시가, 이 법령과 고시가 함께 효력을 발생하는 하나의 일체가 돼서 법령, 행정규칙 형식을 가졌지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죠, 그죠? 앞에서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다. 그 말이에요. 행정규칙. 이 부분이 어렵죠. 자, 반대로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행정규칙인 것도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런 것도 있단 말이지. 자, 대표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그렇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뭐를 말하냐?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에 세부적인 원자력 안전 기준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그런 건 정한다 이런 것은 사무부 장관이 정한다. 이거는 불령이고 뭘 고시한다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이제 고시예요. 그래서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 이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고시인데
그러면 이 고시에 고시가 가장 많아요. 훈령, 예기, 지시, 일일, 명령 그 중에 고시가 가장 많은데 고시의 법적 성질이 어떠냐? 법적 성질. 고시가 어떤 법적 성질을 가느냐? 대법원은 법령 보충적 고시는 어떤 성질을 가지나는 거고요. 지금까지 수십 번 얘기했지만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대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각부장이 고시하더라도 그 고시가 특정 법령 규정에서 행정기관이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했지만은 그것이 사실 고시라는 형식을 띄었으니까 행정규칙이라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법령 보충적인 고시는 그것이 근거법령, 법률, 시행령과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하나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규 명령이기 때문에 대적 효력을 가져요. 대적 효력을 갖고 이 법규라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법규 명령에 위반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대법원의 견해는 그렇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견해를 갖추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재판소도 고시가 일반 추상적 구체적 규범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두 개로 나눠준다. 일반 추상성을 가질 때는 지금 말한 대로 규칙이 대부분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거나 아니면 법규명령일 수도 있다. 법규명령. 법령 보충적 고시 같은 경우는 법규명령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고시의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는 거예요. 다만 고시가 구체적 규율을 한다면 이것은 뭘 하느냐? 처분에 해당된다. 처분. 지난번에 뭐 추상적 규범이지만은 구체적 규율에 대한 거 보건복지부의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고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엘리 릴리스사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급여 비교표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대한 고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도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국세청 고시는 보면은 이 판례에 나와 있는 국세청 고시는 특정 사업자를 사업 납세 병목의 제조자로 지정하는 지정 처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에 해당된다. 이 처분에 구체적 규율을 할 경우 처분에 고시라는 것이 행정규칙일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원칙적인 모습은 성경규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법령 보충적일 때는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또 구체적 처분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세 번째 처분, 행정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적 근거. 그러면 과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과연 고시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규성을 갖게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고시를 제정할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리고 특히 법령 보충적 고시를 우리가 상정한 법적 근거가 어디냐? 첫 번째는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몇 조를 보면요, 제4조 2항, 제4조 제2항, 2항.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법률로서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되지만,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서 법률이 있고 또는 이제 법률에 따라 시행령, 뭐 시행규칙 또는 조례, 그다음에 규칙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단서가 중요해요. 단서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이걸로 위임해서 이 법규 명령에 정해야 되는데, 다만 뭐라고? 다만 전문적 사항이다. 원자력 안전 기준, 우리가 국회의원이 알 수 있어요? 전문적 사항 또는 기술적 사항,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령을 제정할 때 세부적인 거를 잘 제정할 수 없어. 그다음에 식품, 의약품, 안전 기준 이런 거. 그다음에 또는 경미한 사항 이런 거는 뭐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한 위임이 불가피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조례로 이렇게 위임해서 정하는 게 불가피해. 그것이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냥 정의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위임한 경우에 정해서 위임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임한 경우에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법령 보충적 고시의 근거가 이걸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1번이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그런 입장이에요. 법률에서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을 꼭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이 시행령은 부령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이고 이건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죠. 꼭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꼭 정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시적이고,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을 우리가 고시는 행정규칙이고, 이거는 법규명령인데,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입장은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을 위임 입법의 형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형식은 예시적이다. 따라서 선택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정해야 할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위임을 하지 않고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그럼 이 고시라는 것은 행정규칙, 원래 성격은 행정규칙이지만 법령 보충적 고시가 돼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로 법령 보충적 미안해요.
여보세요? 아니 누가 전화가 되지 지금 했는데 잠깐 내가 미안해 연애야.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예 어디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세종 어바나트룸터 센트럴에 노은서 이사입니다. 예예 왜 그래요? 아, 여기 분양 424번, 425 분양 받으셨잖아요. 예예예. 저 아까 사모님한테는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렸어요. 2층에 다이소 입장 관련해가지고. 난 찬성하고 네. 지금 내가 강의 중이라 전화 받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예. 아 미안해. 자 갑자기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성질이 어떠냐 성질. 뭐 지금까지 다 한 내용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라는 건 법령을 보충하는 훈령이나 고시 뭐 이런 내용이죠. 그 성질이 어떤 거냐?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 지금 말한 대로 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다. 명령이다.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다.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을 가진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봤었죠. 국세청장이 제정한 재산 제세 사무 처리 규정, 사무 처리 규정. 이 재산 제세 사무 처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갖다가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실거래가로 하느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느냐 그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령 보충적 재산 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이게 국세청장의 훈령으로 돼 있다. 훈령은 뭐야? 훈령 행정규칙이다. 훈령 예규지시 120년령 고시. 훈령은 행정규칙 아니에요. 여기 돼 있지만은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판례로 나오는 게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벌써 오래된 얘기. 건교부 장관 이거 오래된 건교부 장관 언제 판례일까요? 벌써 2006년 판례니까 개 오래됐잖아요. 2006년 판례지만 오래됐는데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택지개발 업무 처리 지침. 택지개발 처리 지침은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다. 이것도 비록 지침이라는 지침으로 돼 있지만 지침이라는 게 이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훈령 예규 지시 예를 일종의 훈령이지 이게 지침은 일종의 훈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훈령이란 말이에요. 훈령이란 말은 안 썼지만 지침이니까 명령이니까 되어 있더라도 이에 의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 촉진법령 위임에 따라 규정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정규칙이 법률의 이음을 받아 제정되었어도 자 여기 또 예가 있어.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더라도 법률의 집행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 그러니까 비록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제정되었어도 뭐라고?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 도모를 위한 뭐라고? 절차적 규정.
절차적 규정의 경우 뭐라는 거예요? 법규성이 없다는 거지. 법규성이 없다. 그러면 이 자체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판례를 보면 판례가 굉장히 어려운 두 개가 나오는데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 요 사례가 비록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제정되었어도 법규성이 없는 것이 거기 보면 뭐라는 거야. 하나는 유보 초과 소득 유보 초과 소득 조정 명세서 조정 명세서서 을 작성 요령 제6호 이런 경우 우리가 보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긴 하나 법인세 부과 징수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체적 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이다. 이게 적정 유보 초과소득 조정명세서 을 작성 요령 제6호는 법인세 징수 행정 편의 절차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뭐 법률에 따라 그걸 보완하기는 해도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아니다. 또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 제6조는 245조네. 6조가 아니라 245조는 뭐라는 거예요? 정부 투자기관의 회계 처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구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면 분명하나 그 점만으로 미 규정이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 제 245조는 행정규칙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의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국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만약에 시험에 난다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고 외워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판례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시로서 아무거나 정할 수 있느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고시로 모든 걸 정하면 되느냐? 근거만 있으면 정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요걸 좀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을 또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위임된 법이 내에서 고시가 또 제정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도 안 되고 이런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법령 보충적 고시도 여러 가지 행정입법의 일반 원칙상 제한에 따른다. 그 부분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 부분이 끝나면은 관련 판례에서 인정된 이게 그 법규성이 있는 곳인지 법규성이 없는 곳인지 이게 판례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통해서 확립된 게 있는데 그게 많은데 그걸 우리가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둬야 나중에 이제 행정입법에서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시험장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5번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한계.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의 한계.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우리가 규범을 갖다 제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이게 법규명령도 사실은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은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뭐에 따른다? 포괄적 위임 입법. 포괄적 위임 입법은 백지위임의 백지위임. 그러니까 고시로 모든 것을 거기다 정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지.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라는 금지 원칙 적용. 그 이유는 위임의 범위와 근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을 해야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근거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도 대적 구속력을 가지며 상위 법령의 상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도 대적 구속력을 가지며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면 무효이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예요. 경북의 군위군이 어딘지 모르죠. 경북의 경북 군위군의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지정고시잖아요. 군이 군수가 만드는 거예요. 상위 법령에 따라 이제 조례에 따라 이 고시를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가축 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군의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군의군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지정 고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가축을 돼지, 소, 돼지 짓는 가축 사육 시설을 도로로부터 무슨 도로인지 도로도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 이 도로, 철도, 농어촌 도로 이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위법인 조례나 법률에 이렇게 위임을 안 줬다는 거예요. 위임을 안 줬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도로 중에 무슨 도로, 지방도 저기 10m 지방도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도로, 철도, 농어촌 도로 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200m 가축 사육금지, 소를 키우는 시설을 짓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소를 갖다 소막을 지려고 소가 돈 많이 벌잖아요. 농촌에서 가뿐다 소 키우는 사람이 지금 소고기 떨어져서 그렇지.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새끼 나면 비쌀 때는 500만 원. 소 한 마리 새끼 나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키워가지고 하면 좀 크면 900만 원, 1000만 원, 1500 되니까. 그래 이걸 가축 도에서 도로로 해서 떨어진 데서 지으려고 그랬더니 도로, 철도, 농어촌 도로에 200m 이내에 200m. 지금은 아마 마을에서 500m가 굉장히 상위법은 굉장히 강해요. 좀 널널한데 500m인가 이런데 더 강한 거지. 200m면 마을에서 좀 가깝잖아. 그런데 하여튼 기존에 있는 사람 빼고 새로 하는 거는. 그런데 군의군 가축 사육 제한 지역 고시에서 도로, 철도, 농어촌 도로 이거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여기서 고시를 지정하려면 상세하게, 예를 들면 10m 지방 10m
지방도로부터 뭐 상위법에 거리가 500m로 되는데 200m로 하면 안 되죠. 500m라면 500m로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는 그런 판결이 내는 거예요. 따라서 상위 법령에 결국 이 말은 상위 법령에 뭐라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뭐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법률 행정기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법률에서 뭐래요? 법률에서 뭐라고? 위임 한계를 분명히 정했어. 분명히 기술되었는데 고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시에서 문헌적 의미 한계를 벗어났다면 법률에서 위임 한계가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데 고시에서 문헌적이는 근로된 문헌적 한계를 벗어난다. 이 도로가 예를 들면 지방도라고 써 있는데 이걸 갖다 지금 도로라고 쓰면 이 안에 국도, 지방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헌적 한계를 넘어선다든가 그런 한계를 벗어났다면 일탈했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이라도 그 고시 내용이 법령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면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적 효력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를 발표했냐면 고시를 발표해서 1994년 노인복지 사업 지침을 갖다가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지침을 고시했는데 행정규칙이죠. 상위법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호 대상자가 상위법에는 70세 이상인 뭐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위법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법, 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노인복지 사업 지침을 하면서 70세 원래 법에는 65세 이상인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 70세 이상인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런 식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용어를 정확히 내 생각이 안 나는데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이거 알겠네. 지급 대상자 지금 2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65세 넘으면 노령수당 20만 원씩 주라고 그랬는데 이걸 70세 넘어야 준다고 이제 이걸 지침을 개발하니까 이제 소송을 걸었겠지. 돈 안 주냐고.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서 노인복지법에서 만약에 65세로 이상 주게 돼 있는데 사업 지침에서 70세 이상인 뭐 보호 대상자다 뭐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그 판례만 2개 나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판례는 문화부 장관의 고시로 뭐가 있냐면 사찰은 뭐예요? 사찰은 절이 사찰이잖아요. 전통 사찰에 부동산 양도가 신청서, 부동산 양도 허가 신청서. 옛날 사람들 뭐예요? 절에 갔다가 여러 가지 부동산 기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절에서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속 종파 단체 대표자 승인서,
종파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를 갖다가 문화부고시로 이걸 갖다 첨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첨부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첨부하도록 하면은 상시 이 시주 받은 앱으로부터 헌금으로 받은 이런 부동산을 팔아먹기가 어렵잖아요. 원래 법에는 문화부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그걸 보유한 이제 사찰에서 받아갖고 종파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 한 번으로 팔아먹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야.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판례 뒤에서도 될 텐데 뭐냐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료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이게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농림부 고시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이라는 농림부 고시가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뭐냐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원래 법에는 뭐라고 되냐? 법에는 표시의 위치, 크기, 글자의 크기, 또 색도 이런 것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부 장관이 떡하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대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이런 위치, 글자의 크기, 색도가 아니라 농산물 표시 대상인지 아닌지 요걸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내용이 뭐냐면 4조 제2항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제 4조 제2항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저걸 만들었어. 돼지갈비를 만들었어. 돼지갈비를 어서 사와서 호주에서 갖고 왔어. 호주에서 가져온 걸 가공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호주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걸 고시에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 뭐 나쁜 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상위법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위치, 어디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지 글자의 크기, 색도 이런 것만 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법령에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 2020년 지방직 서울시고 시험에 났네요. 자, 상위 법령에서 어디다 정하라 그러냐? 부령으로 정한다. 부령은 뭐예요? 여러분들 부령이 뭐예요? 시행규칙이에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부령으로 정한다. 이 용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사관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령으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헌이 딱 나왔어요. 뭐라고? 감리비 지급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해야 되는데 그럼 건설교통부령이 건설교통부령은 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으로. 만약에 그러면 그런데 이걸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딱 하고 시행규칙 제정하기 어려워. 자, 고시하자. 고시로 정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딱 법령에 이렇게 돼. 건설교통부 만약에 이렇게 법에 상위 법령에 나와 있으면 상관은 없죠.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리비 지급 기준, 감리비 지급 기준 이렇게 된다면 장관이 고시한다 그러면 고시로 정해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그랬는데 고시로 정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법기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률에서 법률이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면 위임의 형식을 위반한 것이다. 왜? 국회의 말을 안 따른다. 우리가 의회 입법의 원칙에서. 자, 그 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법령에 근거 없이 법령의 이 근거 없이 어디에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서 뭐로? 행정규칙에서 재위임 가능하다. 어떤데? 중앙부처 법령의 근거 없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여기는 고시잖아요. 고시. 그럼 중앙행정기관의 이 장관, 중앙행정기관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이죠. 세종시 장관, 중앙행정관의 고시에서 중앙행정관이 고시를 하면서 누구한테로 위임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위임한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기 보면은 공장 입지 기준은 공장이 들어설 땅의 기준을 원래는 누구냐? 산자부 장관이 정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로 위임했냐면 이걸 갖다가 공장 김포시에 대해서는 김포시 지방자치단체 김포시장한테 고시로서 공장 입지 처리 기준을 김포시에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공장 입지 기준 산자부 장관 고시에서 김포시의 공장 입지 처리 기준 고시로 위임을 해도 이거는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어정쩡하구만. 어정쩡해. 자, 지금 보면 뭐 시간이 한 20분 남긴 했는데 20분이면 어정쩡하네. 20분이지, 그치? 이걸 갖다 아닌 거 다를 갖다 검토하고 내 생각이 적절하지가 않아. 20분인데 지금 법규성이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판례예요. 판례.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냐면 이제 판례가 있잖아요. 법규성이 인정된 행정규칙,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뭐 이런 게 이제 쭉 있는데 이걸 갖다가 표로 요약하면서 강의를 하려면 지금 시간 가지고 18분 가지고 이걸 해설하기는 너무 빨리 나가니까 시간이 어정쩡해. 내 생각에는 쉬어가면서 하자고. 여러분도 힘들죠, 그지? 맞죠? 여러분도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법규성 행정규칙 형식의 법기명령에 대한 판례를 표로 쫙 법규성이 인정된 거, 법규성이 인정되는 거 쫙 검토를 하고
다음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 내용이 많은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몇 장이나 돼?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 다섯. 적당히 같이 함께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강의 중에 전화가 와갖고 그걸 받고 돼서 미안하고 좀 녹화해서 삭제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 다음 시간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 검토, 인정된 거, 인정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것만 끝나면 이제 행정기획을 넘어가게 돼요. 요 부분 이제 가장 판례를 좀 알아둬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